네, 안녕하세요. 저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영빈입니다. 오늘은 CS224N 14강 트랜스포머와 셀프 어텐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트랜스포머와 셀프 어텐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미지 트랜스포머에 적용된 로컬 셀프 어텐션, 그리고 뮤직 트랜스포머에 적용된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와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셀프 어텐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나 버트와 같은 모델에 적용되는 태스크는 여기 보이시는 NMT 또는 QA, 서머라이제이션과 같이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고 하는 다양한 태스크들입니다.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다양한 가변 길이의 텍스트들 또는 데이터들을 어떠한 러닝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고정 크기의 벡터 또는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고정 크기의 벡터 또는 매트릭스로 표현된 다양한 코퍼스 데이터들을 여기 보이시는 디코더에 넣어줘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닝 메커니즘이 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RNN 계열의 모델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LSTM 또는 GRU 같은 RNN 계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RNN 계열의 모델이 상당히 이 시퀀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RNN 계열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병렬화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의 라인이 한 영역에서 끊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킥트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인베딩 벡터가 있으면은, 이 인베딩 벡터가 LSTM 셀로 들어가서 연산이 수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기 뒤에 있는 더라는 인베딩 벡터와 볼이라는 인베딩 벡터는 앞에 있는 킥트라는 인베딩 벡터가 LSTM 셀에서 연산이 되어서 히든 벡터를 다음 셀에 넘겨주기 전까지는 이 연산이 수행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NN 계열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병렬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디펜던시 문제가 있는데요. 롱텀 디펜던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닐라 RNN 모델보다는 LSTM이나 GRU 같은 모델이 이 롱텀 디펜던시를 잘 반영하게끔 만들어진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도 만약에 시퀀스가 굉장히 긴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생성된 히든 벡터가 여기에서 히든 벡터를 생성하는데 쓰였던 첫 번째 시퀀스 토큰이 마지막에 히든 벡터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이 LSTM이나 GRU 같은 모델로도 이 롱텀 디펜던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 계열의 모델은 병렬화와 롱텀 디펜던시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CNN 모델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NN 모델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시는 이제 커널 사이즈가 3인 모델인데, I kicked the라는 까지의 토큰을 한 번의 컴보로 연결을 시키고, kicked the ball이라는 3개의 토큰을 한 번의 컴보로 연결시킴으로써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연산이긴 하지만 한 번에 이 연산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그래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이 롱텀 디펜던시에서는 조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i와 볼 같이 좀 떨어져 있는 토큰의 경우에는 한 번의 콤보로는 연결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레이어를 쌓아야지만 여기서 i와 볼이라는 토큰의 연관성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토큰과 여기에 있는 토큰의 연관성 또는 디펜던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콤보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도 역시 하나의 연산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NN 모델은 병렬 처리는 가능하지만 롱텀 디펜던시를 위해서는 다수의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셀프 어텐션이 필요한 것인데, 셀프 어텐션은 사실 이 그림을 봐서는 아직 모르실 수도 있지만 병렬화가 가능함과 동시에 각 토큰이 최단 거리로 연결되어서 롱텀 디펜던시 문제 또한 해결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I kicked the ball이라는 문장에서 kicked라는 이 토큰을 레프레젠트 하기 위해서 이 셀프 어텐션이 적용이 되는데, 이 셀프 어텐션이 아직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 벡터로 kicked라는 인베딩 벡터를 리익스프레스 재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kicked라는 벡터와 인베딩 벡터와 다른 시퀀스 내의 인베딩 벡터와의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닷 프로덕트와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모든 토큰의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면은 이 kicked라는 인베딩 벡터를 재표현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 셀프 어텐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흔히 트랜스포머나 버트와 같은 모델의 특별한 어떤 유닛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RNN이나 CNN을 어쩌면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러닝 메커니즘으로서 다양한 모델에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셀프 어텐션, 이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셀프 어텐션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RNN과 CNN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complexity for layer, 레이어당 계산 복잡도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O 노테이션으로 n제곱 D의 계산 복잡도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시퀀스 길이 n보다는 D가 더 크기 때문에 n제곱 D가 nd제곱보다는 더 연산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 연산량이 가장 적은데, 뒤에서 보시게 될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 차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n이 d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이 가지고 있는 연산상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컬 셀프 어텐션이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셀프 어텐션이 연산량 측면에서, 그리고 이 시퀀셜 오퍼레이션은 병렬화 측면에서의 이제 계산 복잡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에 그 모든 토큰의 다 프로덕트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한 번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5, 1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맥시멈 패스 랭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 프로덕트로 한 번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의 계산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RNN과 CNN보다 더 연산량이 적은 이 러닝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트랜스포머에 사용된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셀프 어텐션은 다양한 모델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이 표준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은 처음에 이제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쿼리 매트릭스와 쿼리 시퀀스와 키 시퀀스 그리고 밸류 시퀀스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이제 같은 소스로부터 나왔지만 쿼리와 키 밸류가 다 다른 벡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밸류는 일단 치워두고 여기 보이시는 쿼리와 키의 닷 프로덕트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하니까 스칼라 값들이 엔트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걸 QK 트랜스포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이제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이 스케일링을 해주는 이유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제 벡터의 디멘션을 4라고 생각을 해서 루트 4인 2로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5.5가 2로 나눠서 2.75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2로 나눈 스케일링된 스칼라 밸류 스코어들이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들어갔으니까 각각의 엔트리들의 합이, 로우의 합이 1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텐션 웨이트가 나온 것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숫자들이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스코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딱 봐도 아시다시피 큰 수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작은 수들은 더 작아지는 형태로 스코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이유가 이
어텐션 스코어들을 조금 더 다양한 벡터들에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논문에 의하면은 그 스코어들의 분산이 커져서 그레디언트 전파가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해줘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텐션 스코어가 조금 더 고르게 분포돼서 나오기 때문에 더 그레디언트 전파가 잘 되고 다양한 벡터들의 그 정보들을 잘 수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의 어떤 기본적인 셀프 어텐션에 적용되는 거라기보다는 그 트랜스포머에 적용된 닷 프로덕트 스케일드 어텐션에 적용된 하나의 어떤 그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들을 구했으면은 각각의 토큰들의 웨이티드 썸을 해서 이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i라는 벡터가 이렇게 다양한 이 시퀀스 내의 모든 토큰들의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킥과 더, 볼, 이 토큰들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 다른 시퀀스 내 다른 벡터들의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새롭게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인풋이 물론 여기서 이제 쿼리와 키 밸류로 다양하게 그 분포가 돼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 i와 킥, 더, 볼이라는 각각의 토큰들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하나의 러닝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롭게 표현되는, 재표현하는 어떤 한 과정이 바로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한 번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한 문장 내에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자 했는데요. 한 문장 내에서도 지금 이 I kicked the ball이라는 되게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는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무슨 누구에게 찾는지, 누구에게 찾는지는 지금 시퀀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볼인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한 문장 내에 존재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과연 하나의 어텐션 웨이트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겠느냐? 아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그 기법으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구라는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토큰들보다는 이 i라는 토큰에 조금 더 어텐션 웨이트를 줘야 하고, 만약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은 다른 토큰들 대비 키트라는 그 벡터에 조금 더 웨이트를 많이 줘야 하고, 그리고 어떤 볼이냐라는 정보를 얻고 싶다면은 다른 토큰들 대비 이 더라는 토큰에 더 웨이트를 많이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한 트랜스포머 저자들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헤드를 이렇게 다양하게 두고 각각의 헤드에 다른 어텐션을 줌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컨캣함으로써 새롭게 레프레젠테이트된 벡터들이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스케일드 다프로트 어텐션을 여러 번 적용해서 컨캣한 것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 인코더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 인풋에 셀프 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는 것이고, 이 디코더 셀프 어텐션은 디코더 인풋에 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게 돼서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 인코더 아웃풋과 디코더 인풋의 연관성을 반영한 런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한 뒤에 우리가 하고 싶은 태스크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전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영어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글 문장 연관성을 다 파악을 해서 한글 문장을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이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이고, 이미지 트랜스포머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화질의 상대적으로 저화질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서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뮤직 트랜스포머는 음악의 앞부분만 들려주고 뒷부분을 생성하게 하는 태스크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주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가 다양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이미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주요 태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언컨디셔널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다양한 대규모의 그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제작해내는 것이 언컨디셔널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고, 이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클래스의 컨디션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래스 각각의 이제 인베딩 벡터들을 만들어서 인베딩 벡터를 이 디코더만 활용해서 아웃풋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클래스에 대한 벡터가 컨디션이 돼서 이제 만약에 버드라는 클래스를 컨디션으로 걸어줬으면 새에 관련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스크는 상대적으로 저화질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줘서 유일하게 지금 이미지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모두 활용을 했고, 이 언컨디셔널과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디코더만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에서는 이 저화질의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주고, 디코더에서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이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머에 사실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이 인풋이랑 뭐 이런 것만 바꿔주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트랜스포머에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전처리, 이미지 인풋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지 인풋을 그냥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 이미지 트랜스포머 저자들은 RGB 인베딩을 통해서 이미지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H/W/3의 이미지를 리쉐입을 해서 H/3W로 만들어줬고, 이 룩업 테이블, 인베딩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여기 RGB 값들이 각각 있을 텐데 이 값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이제 룩업 테이블로 가져와서 이렇게 H/3W/D의 인풋 텐서를 만들어주게 돼서 트랜스포머에 넣어줬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이 1/3 커널을 사용해서 H/W/3 커널에 적용을 하게 되면, D번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 H/W/D에 역시 인풋 텐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H/3W/D 그리고 H/W/D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인풋을 활용을 하였고, 두 개를 같이 활용한 것이 아니라 각각 실험을 해봤고, 이제 각각의 인풋에 따라서 인퍼런스의 종류 방법이 다른데,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 로컬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을 정의를 하였고, 이미지의 시퀀스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미지상에서는 시퀀스가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이 이미지 트랜스포머에서는 레스터 스캔 오더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그리고 탑에서 버텀으로 가는, 이 화살표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순서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되고 라스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를 적용을 하였는데, 이 레스터 스캔 오더가 이 로컬 셀프 어텐션에서도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트랜스포머에서의 이미지 시퀀스는 레스터 스캔 오더를 따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이미지가 굉장히 고차원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D보다 N이 커지기 때문에 이 셀프 어텐션의 연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8x8 이미지에서는, 논문에서는 8x8 정도면 좀 피지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32by32까지 가게 되면 이제 10파10이나 10파100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32by32인데, 이런 경우에는 32by32by 채널 3개에서 3072개의 시퀀스가 있고, 이 3072개의 시퀀스를 제곱 D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피지블한 연산량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로컬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셀프 어텐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시퀀스 내 일정 부분을 메모리 블록으로 삼은 뒤에 메모리 블록 내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진 않았고, 특정 부분을 이제 블록을 설정을 해서 그 블록 내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것이 로컬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가정을 조금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인코더 땅에서는 지금 이 8x8의 그 저화질의 이미지가 인코딩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이 정도 부분까지 제너레이션이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픽셀들을 제너레이트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에서만 인코더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슈퍼 레졸루션의 인코더는 8x8 크기의 글로벌 어텐션이 피지블한 인풋만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로컬 어텐션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단에서는 8x8을 받기 때문에 로컬 어텐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디코더 단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 예시는 디코더에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8x8이 저화질이고 그 32x32가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고화질의 이미지인데, 저희가 설명을 할 때 32x32는 약간 크기 때문에 8x8이 고화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시를 가져와 봤고, 이 8x8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인풋을 겹치지 않는 블록으로 구분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x2의 16블록을 나눴고, 이 각각의 블록이 이제 쿼리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쿼리 블록의 순서 또한 레스터 스캔 오더에 따라서 이 첫 번째 블록이 이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하고 이제 다섯 번째 블록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쿼리 블록,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제 커런트 쿼리 블록은 여섯 번째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블록 순서가 좀 중요한데, 쿼리 블록의 순서가 글로벌 레스터 스캔 올더에 우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먼저 지금 이게 여섯 번째 블록인데, 글로벌 스캔 오더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쪽 그 픽셀이 제너레이트가 됐으면은 글로벌로 보면 블록을 없애고 보면은 이 픽셀이 지금 제너레이트가 돼야 되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레스터 스캔 오더에 따르면. 하지만 쿼리 블록의 순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픽셀을 먼저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 이제 레스터 스캔 오더에 따라서 이제 이 블록으로 가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쿼리 블록을 모두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다음 쿼리 블록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커런트 픽셀이 있고, 그리고 타겟 픽셀은 현재 비어있는 이 흰색의 블록, 흰색의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블록에서 마지막으로 생성된 픽셀이 쿼리의 역할을 하고, 다음 순서의 픽셀이 제너레이트 해야 하는 타겟 픽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쿼리 블록을 설정을 했으니까 키와 밸류가 필요한데, 키와 밸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블록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이제 위쪽 방향으로 HM 픽셀 정도 가고, 이제 양쪽으로 WM 픽셀을 가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HM이 1 그리고 WN도 1 이렇게 한 픽셀씩만 둘러싼 메모리 블록이 지정이 되었고, 이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블록이 이제 커런트 메모리 블록이 되고 키와 밸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가 나왔고 키와 밸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 어텐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블록 내 픽셀을 키와 밸류로 하고, 여기 있는 모든 픽셀들을 키와 밸류로 하고요. 물론 이제 쿼리 블록에 내있는 것도 키와 밸류가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쿼리 픽셀을 쿼리로 하고 메모리 블록 내 모든 픽셀을 키와 밸류로 하는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검정색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흰색에 있는 것들은 아직 제너레이트 되지 않은 픽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고, 마스크로 씌워진 것들은 이렇게 어텐션 웨이트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쿼리 픽셀들을 모두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쿼리와 키 밸류를 모두 키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 뒤에 밸류도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쿼리와 키의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들이 나오게 되고, 리니어 프로젝션된 밸류 픽셀들, 밸류 이제 이것들은 다 이제 D 차원의 벡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 차원의 벡터들의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텐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아웃풋이 다음 과정을 거쳐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가게 되고, 이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고, 만약에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필요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코더를 적용하지 않는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없게 되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활용하는 그 태스크의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활용하지 않는 태스크,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언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나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디코더만 활용하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필요가 없고, X 천원대로 필요가 없고 바로 피드 포워드 레이어로 가게 되고, 현재 태스크,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단에서 저화질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인코더와 디코더 어텐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게 되고,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쳐서 이걸 또 이제 n번을 거치겠죠. 트랜스포머니까 n번의 블록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Q'에 제너레이트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에 대한 제너레이션을 거치게 되면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 블록과 메모리 블록을 이제 다 현재 커런트 쿼리 블록이 다 제너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쿼리 블록으로 넘어가서 다시 메모리 블록을 설정을 하고 셀프 어텐션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픽셀 바이 픽셀로 제너레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컬 어텐션, 로컬 셀프 어텐션의 과정이었고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2D 로컬 셀프 어텐션이었는데 1D 로컬 셀프 어텐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록 랭스가 이번엔 존재를 하고, 블록 랭스에 따라서 쿼리 블록 랭스와 이제 이미지 픽셀 개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패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였고, 메모리 블록이 이제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블록이 되겠고, 쿼리 블록은 검정색으로 쳐져 있는 해당 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이 1D 로컬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현재 그 레스터 스캔 오더상으로는 쿼리 블록 내의 픽셀들이 인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쿼리 블록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나는 쿼리 블록이라고 하면은 레스터 스캔 오더 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접하지만, 사실 이미지 스페이스 상에서는 이 픽셀과 이 픽셀은 지금 인접해 있지 않은 픽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1D 로컬 셀프 어텐션 경우에는 이미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인풋이 2D이기 때문에 로우 인덱스 인베딩 매트릭스와 컬럼 인덱스 인베딩 매트릭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로우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벡터와 칼럼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벡터를 모두 가져와서 컨캣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벡터를 컨캣해서 만들게 되고, 인풋 벡터와 더해주는 것이 포지셔널 로컬 셀프 어텐션에서의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이 클래스 정보를 컨디션을 걸어줘야 하는데, 이 클래스 정보를 클래스당 만약에 말이면은 말에 해당하는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개 클래스면은 개에 해당하는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벡터를 역시 이 인풋에 더해주는 형식으로 컨디션을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미지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인풋이 클래스 벡터와 포지션 벡터 그리고 인풋 벡터를 모두 더해준 형태의 인풋이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언컨디셔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그 메모리 블록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성능은 이제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서 펄플렉시티를 기준으로 측정이 된 것이고, 1D로만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1D 로컬 어텐션으로만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른 모델 대비 더 챌린징한 이 태스크에서, 이미지넷 같은 태스크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리절트인데, 이것은 이제 2D 로컬 이미지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였고, 1D보다는 2D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트랜스포머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직 트랜스포머와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 트랜스포머의 태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머와 같이
언컨디셔널한 뮤직 제너레이션과 컨디셔널한 뮤직 제너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컨디셔널한 뮤직 제너레이션은 특정한 인풋 시퀀스를 주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뮤직을 생성해내는 태스크이고, 컨디셔널 뮤직 제너레이션은 음악의 앞부분을 들려준 뒤에 뒷부분을 이어나가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뮤직의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은 4분음표가 이제 한 박자라고 하는데 이 4분의 1박자를 최소 단위로 하였고,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를 각각의 로우로 하는 매트릭스가 이제 하나의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레스터 스캔 오더와는 반대로 이미지 레스터 스캔 오더 상으로는 이쪽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먼저 간 뒤에 탑에서 버텀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선 당연히 소프라노의 첫 번째 박자가 알토의 첫 번째 박자가 소프라노의 두 번째 박자보다는 당연히 먼저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로우 퍼스트가 아니라 컬럼 퍼스트로 탑에서 버텀으로 먼저 내려간 뒤에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는 순서로 시퀀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의 숫자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규격 기준 음의 높이, 피치를 뜻하고, 각 높이에 대한 벡터는 역시 임베딩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숫자, 밸류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를 룩업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인풋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에스트로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빠른 곡이기 때문에 매트릭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를 먼저 사전에 지정을 한 뒤에 이벤트 단위로 시퀀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이 시작이 되고 음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몇 초가 지나고, 밀리초 단위라고 하는데 몇 초가 지나고 속도를 얼마로 설정하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먼저 설정을 한 뒤에 이벤트들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이제 바이너리로 먼저 설정을 하고 원합 벡터로 넣어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 매트릭스를 통해서 룩업 테이블로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와 이미지 트랜스포머랑 활용하는 형식은 똑같고, 사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적용해주면 되는데, 이 뮤직 트랜스포머에서는 하나 더 적용을 한 것이 릴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 트랜스포머의 컨트리뷰션이 이 트랜스포머를 뮤직 도메인에 적용했다는 도메인 컨트리뷰션도 있지만, 이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연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서 적용했다는 알고리즘적인 컨트리뷰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지셔널 인코딩, 이 셀프 어텐션에 활용이 되는데, 포지셔널 인코딩이 각각의 시퀀스의 자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풋에 더해주는 형태라면은, 이 렐러티브 포지션은 커리와 키의 시퀀스 내 거리에 이제 의미를 둬서 이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지면은 이런 의미를 지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텐션 웨이트의 것을 반영해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이 소프트맥스의 쿼리키 밸류의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의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의 밸류를 곱해주는 형식이었다면, 여기에 이제 이 렐러티브 스코어가 매트릭스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 어텐션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형식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뮤직 트랜스포머에서 처음 제안을 한 건 아니고 먼저 제안된 논문이 있었고, 뮤직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렐러티브 포지션 임베딩 매트릭스를 포지셔널 인코딩과는 달리 이제 임베딩 매트릭스 먼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렐러티브 포지션 임베딩 매트릭스와 쿼리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앞서 설명드린 예시와 같이 I kick the ball이라는 이 시퀀스 벡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렐러티브 포지션 임베딩 매트릭스와 곱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0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0의 경우에는 이제 쿼리의 자기 자신 위치에 해당하는 키의 포지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은 쿼리로부터 한 토큰 이전 키에 해당하는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두 토큰 이전. 여기서 이전으로만 가는 이유는 이 디코더 단에서는
뒤에 있는 부분에 역시 어텐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으로만 가게 되고, 만약에 이후로도 볼 수 있는 태스크라면은 양수로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쿼리와 곱하게 되면은 이게 명확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와 곱해지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 여기에 보이시는 Q0 엔트리는 i라는 쿼리 벡터와 0이라는 그 포지션 벡터가 곱해진 스칼라 밸류인데, 여기서 이 Q0의 의미는 쿼리 자기 자신의 위치에 해당하는 쿼리 키의 자리는 이 0에 해당하는 벡터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0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것과 i라는 쿼리가 곱해져서 조금 더 그 포지셔널 인코딩보다는 표현력이 더 더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떨어진 것 중에서도 어떤 쿼리냐에 따라서 그 스칼라 밸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포지셔널 인코딩과는 달리 쿼리에 따라서 그 포지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이 조금 더 표현력이 높은 형태의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회색 엔트리는 이제 마스크가 씌워졌기 때문에 밸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Q2의 경우에는 두 번째 쿼리 더로부터 두 토큰 이전 키의 포지셔널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라는 쿼리 벡터와 곱해졌기 때문에 다른 쿼리 벡터와 곱해졌으면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렇게 쿼리에 따라서 포지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표현력이 높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한 뒤에 스크윙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존 어텐션 스코어와 더할 수 있도록 이제 스코어를 알맞은 자리로 리쉐이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어텐션 스코어에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여기 보이신 것 같이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보신 것은 이제 이 트라이앵글 마스킹이 다른 방향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맞춰주는 형태의 작업이 스큐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을 먼저 해주고 로우 메이저 오더라고 해서 이 로우의 순서대로 리쉐이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쉐이프를 5x4로 리쉐이프를 해준 뒤에 이 위에 거를 잘라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스코어, 그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앞서 구한 이제 어텐션 스코어와 더한 뒤에 스케일링을 해주고 밸류와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렐러티브 어텐션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을 산출을 했고, 앞서 보신 이제 그 기존의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은 이렇게 3D 인풋 텐서를 그 템포러리 텐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의 그 차지도 굉장히 높았고 연산량이 높았는데, 이렇게 스크린 과정으로 좀 간소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이고 메모리 효용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이 글로벌뿐만 아니라 로컬로도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역시 앞서 보신 이미지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블록을 나눈 뒤에 메모리 블록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뮤직 트랜스포머에서는 앞선 블록만을 이제 메모리 블록으로 설정을 해서 이전 블록만 어텐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과 로컬 셀프 어텐션이 같이 활용이 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렐러티브 셀프 어텐션이 사용된 모델에서는 곡의 패턴을 이제 글로벌과 로컬 영역에서 모두 잘 잡아낸다고 하고, 이제 케이던스라는 것이 곡을 끝내는 코드 진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적절한 위치에서 잘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과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을 같이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능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기존의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누소디얼 포지셔널 벡터를 더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풋 벡터에 컨캣하는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좀 더 성능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캣 포지셔널 사이누소이즈를 해주게 되면은 성능이 조금 더 향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셔널한 뮤직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와 그리고 RNN 계열의 모델을 비교한 것인데 조금 더 그 합리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잘 생성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는 앞선 부분까지는 잘 생성을 해내다가 이 뒷부분은 그 인풋 데이터보다 좀 더 긴 것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해본 것인데,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는 인풋 데이터보다 더 긴 시퀀스의 데이터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반면에 뮤직 트랜스포머는 조금 더 잘 생성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셀프 어텐션은 이제 시퀀스 내 각 토큰을 다른 모든 토큰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재표현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롱텀 디펜던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잘 해결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컬로만 보는 것, 그래서 시퀀스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연산량이 커지는데, 이거를 이미지나 이런 시퀀스 길이가 긴 데이터의 경우에는 로컬로만 봐서 연산량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로컬 셀프 어텐션이었고, 여기에 이제 렐러티브 포지셔널 셀프 어텐션을 더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에 조금 더 이제 쿼리마다 가지는 키와의 상대적 위치를 스코어에 적용을 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보다 좀 더 표현력이 높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